네, 꾀돌이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는요, 제대로 된 결말은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는 이제 제가 아시는 사장님한테 들은 내용이고요. 나이대는 저보다는 훨씬 많으신 분이고, 지금은 살짝 안 좋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들은 것도 그렇고, 현재 상황인 내용이고, 내용 자체가 조금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냥 꾀돌이랑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그냥 철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철수랑 꾀돌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나왔다고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같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면 이제 꽤나 오랫동안 붙어있다 보니까 서로 많이 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제 서열이라는 게 좀 있어요. 보통 남자들끼리는 조금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고나 남중에서는 그게 좀 강한데 이제 꾀돌이랑 철수도 꽤 친했던 사이인데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철수야, 미안한데 나 올 때 저거 뭐 먹을 거라던가 뭐 사다 줘. 이런 식으로 좀 꾀돌이가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살짝 관계도 좋았고 친구들이 좀 더 많았던 친구가 이제 꾀돌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철수는 꾀돌이랑 그냥 친했던 오래된 친구였던 것뿐이고 아무래도 이제 애들 사이에서는 친구들도 많이 알고 아 얘가 좀 더 이제 강한 애구나 더 세 보이구나 그런 게 좀 더 있었다고 해요. 이 시절 때는. 근데 꾀돌이랑 철수도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이러한 관계가 조금은 형성이 돼 있었대요. 꾀돌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중반쯤에 철수랑 꾀돌이가 학교 이제 우리 애들끼리 보통 몰려다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동네를 만나가지고 PC방도 가고 저기 어디 앉아가지고 또 그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철수한테 뭔가를 시켰나 봐요. 너 가가지고 뭐 이거 좀 사다 달라. 또 옆에서 또 다른 친구가 야 나도 그럼 이거 사다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꾀돌이 있었고 철수도 있었지만 꾀돌이 입장에서는 나랑 얘랑 친한데 아 우리 사이도 좀 그런데 어떡하지? 조금 눈치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철수가 딱 그때 그랬대요. 꾀돌아 그냥 나랑 같이 갔다 올까? 그랬는데 꾀돌이가 아무래도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내가 너랑 왜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철수가 너무 얘가 좀 흥분을 한 나머지 피 터지는 싸움까지 번질 정도로 크게 싸웠대요. 그 상황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말리고 하다가 그때 이후로는 꾀돌이랑 철수랑은 지나가다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관계가 됐었는데 그렇게 뭐 학교도 졸업하고 시간도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 꾀돌이가 20대 중후반 때부터 이제 30살까지 대형 중장비 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확한 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때 아시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너 그래도 생각보다 일도 오래 하고 너 잘한다 해서 좀 많이 밀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꾀돌이가. 한 달에 뭐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그 정도씩 벌고 만약에 좀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씩 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정도 돈이면은 진짜 많이 벌었다고 이제 말할 만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도 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결혼까지도 이제 꼬리를 넣었대요. 결혼한 건 이제 30대 중반쯤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애들도 이제 둘째, 셋째까지 낳고 그리고 잘 키우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친구들도 만나고 잘 지냈대요. 근데 이제 꾀돌이의 단점이 뭐냐 아무래도 어릴 때 조금 친구들 깔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이제 아는 사장님분이 밀어주시니까 나 좀 잘 나가는데?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주위 거래처들에서 여기 꾀돌씨 원래 여기 100만 원인데 나 한 90만 원에 해줘. 이러면 보통은 그래요 뭐 저랑 뭐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요? 해드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갑질 아닌 갑질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을 좀 밀어내는 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좀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를 밀어준 사람들도 계셨고 돈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게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죽어나갔고 음식점 말고도 다른 분야들도 정말 타격이 되게 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꾀돌이도 예외가 아니었대요. 현장 일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일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대요. 원래 평균적으로 벌던 액수가 한 2천만 원이었으면은 지금 버는 액수는 5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남들이 들었을 때는 500만 원이면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많이 버는 거고 괜찮은 액수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2천만 원을 벌던 사람이 500을 번다? 자기 수익의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미치겠다. 왜냐면은 자기가 2천만 원을 벌었으면은 그거에 맞게 고정 지출이 있었을 거고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애들 학원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있었을 텐데 갑자기 수익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모아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가 뭐 해결 안 되잖아요. 주위 뭐 친구들 그리고 뭐 아는 사장님들 대표님들 싹 다 전화 돌리고 만나러 갔대요. 어쨌든 간에 뭐 친구들은 사실상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자기보다 잘 버는 친구는 없었대요. 왜냐면은 한 달에 2, 3천 버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크게 액수를 버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밥 심사했던 그런 대표님들 이제 사장님들 만나러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반대로 그러죠. 아니 그때는 먹고 살만 하더니 힘든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하루하루 집에만 있는 생활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일이 있어야 나가서 돈을 벌거나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집에만 있고 계속 집에서 와이프 눈치는 보이고 애들도 아빠 일 안 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왔대요. 그러다가 너 어릴 때 같이 놀던 철수 기억해? 야, 오랜만에 걔 좀 만나보자. 걔 나랑 꾸준히 연락했는데 야, 걔 돈 많이 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만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당연히 만나고 싶죠.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얘한테 어떻게 말 잘 해가지고 너도 거래처 몇 개 또 따고 너도 그래야 먹고 사는 거 아니냐. 한번 눈 감고서는 만나봐봐 한번 그냥 해서 만나러 갔대요. 만나서 이제 뭐 오랜만에 뭐 동네 근처에 있는 뭐 호프집 가가지고 나같이 만난 거예요. 딱 갔는데 철수가 남자들의 로망이 차를 딱 벤츠 S클래스를 딱 타고 온 거예요. 딱 타고 내리는데 정장을 딱 입고 딱 내리는데 와, 얘 진짜 성공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애가 부티나게끔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보는데 뭔가 너무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해 보였대요. 만나서 이제 대충 얘기를 했겠죠. 이제 오랜만이다, 반갑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넌 어쩌다가 이렇게 애가 잘 된 거냐. 철수가 이제 부모님이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너가 나이도 있고 너에게 충분히 물려줄 생각이 있다 해서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는데 철수가 물려받자마자 이게 우연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갑자기 잘 됐대요.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회사 규모도 많이 커졌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회사를 안 나가도 회사가 잘 돌아갈 정도로 좀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너네들이랑 이제 이렇게 만나고 놀아도 내 통장에 돈이 계속 꽂힌다. 나는 회사를 굳이 안 가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서는 만나기 싫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술을 뭐 재밌게 먹고서는 오랜만에 만나서 애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다시는 만나기 싫다고 다짐을 했대요.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인데 또 상황은 또 최악이에요. 일도 없고 아무도 자기 안 불러주고 며칠 내내를 이제 집에 있었대요. 집에 있었는데 며칠 뒤에 딱 철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너 뭐하고 있냐? 깨돌이가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너도 알잖아.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냥 뭐 사실 눈치 보면서 집에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철수가 야 그러면 일단은 잠깐 나와. 나랑 술이나 한잔 하게. 그랬더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냐. 나 솔직히 술값도 아깝고 집에 있는 게 나아. 지금 나가서 돈 쓰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인다. 그랬더니 딱 철수가 그랬대요. 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어느 정도 조금 술값이라도 좀 도와줄게. 너가 일단 계좌번호를 나한테 좀 보내주면은 친구로서 도와줄 테니까 일단은 계좌번호 보내봐. 했더니 계좌번호를 보내줬대요. 혈수가 계좌번호로 이제 한 50만 원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이 돈 뭐야? 너 뭐 무슨 50만 원이나 보내? 무슨 술값 보낸다더니 했더니 너 그거면은 나 하루 정도 놀아줄 수 있잖아. 내가 너한테 1등 줬으니까 너 나와. 돈 받았으니까 나랑 놀아줘. 그래서 만나러 나갔대요. 돈을 50만 원이나 주는데 누가 안 나갑니까 솔직히. 나가서 술 먹으러 갔대요. 가가지고 술을 막 먹었는데 술값도 철수가 다 내고 진짜 재밌게 놀았대요. 돈도 하나도 안 나가고 오랜만에 돈도 벌었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선 집에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갈 때 일부러 오랜만에 애들 주려고 치킨도 사고 와이프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돈도 이제 현금 뽑아가지고 딱 간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엄청 좋아하죠. 처음에 이제 이 돈 뭐냐 이렇게 하다가 점차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철수를 진짜 많이 만났대요. 물론 만나면서 진짜 술도 많이 얻어먹고 돈적으로도 많이 도움 받았대요.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코로나가 풀린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코로나가 점점 단계적으로 좀 풀어졌잖아요.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조금씩 일이 생겼대요. 자기도 이제 주말마다 이제 일로 나가고 남들 쉴 때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꾀돌이도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주 만났다 보니까 혈수도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들이랑도 다 친해져서 이제 진짜 가족같이 정말 사이도 좋아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거예요. 진짜 이제는 내 가족이에요. 얘가 살려준 애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출근하기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혈수한테. 야, 너 출근하면은 와이프랑 애들은 뭐 할 것도 없고 보니까 너 주말마다 너 출근하면은 계속 집에 있더만. 그냥 내가 마수원 농장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오늘 한번 데리고 가서 애들 뭐 과일 따는 거 한번 체험도 시키고 내가 한번 놀아줘 볼까? 했더니 이제 꾀들 입장에서는 이미 얘한테 이제 신뢰도는 100%예요. 솔직히 눈치는 보였지만은 야 정말 그래도 되냐? 너가 그렇게 해주면 난 진짜 고마운데 너 안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혈수가 이제 야, 마 나는 어차피 평소에 할 것도 없어. 어차피 나는 회사 가도 가만히 있고 내가 안 나가도 회사는 돌아가고 너가 허락만 해주면은 나 그냥 너네 애들이랑 니랑 와이프랑 해서 놀다 올게. 청하다 올게 해서 그래 그럼 내가 퇴근하고 나 들릴 테니까 좀 놀고 있어. 오케이 사인을 받고 진짜 실제로 그때 철수가 와이프랑 애들을 픽업을 해서 과수원을 갔대요. 가서 이제 애들도 막 사과 따기 이런 거를 좀 체험하면서 좀 재밌게 놀았다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 내내 이제 놀면서 별로 걱정은 안 했대요. 믿을만한 친구기도 하고 해서.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뭔가 와이프랑 애들이 자기랑 있을 때마다 자꾸 철수 얘기만 하더래요. 그냥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느낌이 이상했대요. 뭐만 하면 철수 얘기만 하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이프가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몰래 봤대요. 혹시라도 나 몰래 철수랑 연락을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또 원래 불길한 예감은 또 맞는 법이라고 철수랑 조금 불륜적인 내용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를 당장 깨워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자기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상황은 안 됐대요. 내가 지금 당장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상황을 엎어버릴 만큼 힘은 없었대요.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다음날 일어나서 연락을 한 거예요. 철수한테. 야, 철수야 내가 어저께 와이프 핸드폰을 좀 봤다. 도대체 내 와이프랑 무슨 관계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철수가 야 지금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뭐 그 정도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결혼을 안 했고 나도 너한테 돈도 줬고 그 정도는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노는 거지. 아 그게 싫어? 싫으면은 돈 가져와. 내가 너한테 줬던 거 그대로 그냥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더래요. 진짜 당황한 기색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 될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진짜로 할 말이 없더래요. 왜냐면은 진짜 이 긴 시간 동안 받은 액수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이 일을 크게 벌이기에는 애들이 너무 어렸대요. 이 철수한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너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랬더니 나는 너한테 그냥 돈을 줬던 거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놀아달라고. 난 지금 내가 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 미치겠는데 이거를 와이프한테 말도 못 하겠는 게 사실 자기가 이거를 얘기한다 해서
와이프가 과연 나를 선택할까? 이런 거에 대한 너무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법정 싸움을 가게 된다면 철수도 이길 수 있을까? 얘가 돈으로 정말 비싼 변호사 사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냥 이 관계를 보고만 있대요. 아직도 와이프한테는 숨기고 있는 상태고 가끔 돈 받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대요. 제가 이거 들었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이 돈 받는 걸 멈추고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딱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돈을 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500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그러면 그걸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맞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분 상황이 그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나가는 돈이라던가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정도 벌지 않으면 정말 파산으로 가는 길이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법정 싸움을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듣고 그냥 아니 정말 이 돈을 받게 되면은 사랑하는 와이프일 거고 그리고 아이들인데 이걸 포기할 만큼 그게 중요한가? 추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게 내용이 있다면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솔직히 제가 들었을 때도 멈추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관계가 갑과 을이 완벽하게 형성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꾀돌이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그만 받고 그 친구와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추후에 결말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제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달람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